궁예 같은, 정말 궁예와 같은 그런 우리 임종혁 판사님 종교를 하나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시는 것이 판사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1월 초부터 소송이 많아서 정경심 교수님 재판 판결문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선 급한 일들이 좀 끝나고요. 오늘 일요일 아침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재판의 앞부분에 문서 위조와 그 행사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 이 판결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형사 문제를 재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배심원제를 씁니다. 그러나 또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또 항소심의 경우는 저지 온리라고 해서 판사님들만 재판에 참여하는, 그래서 판사심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심원제를 가지고 배심원제로 형사 사건을 재판하든가, 판사 혼자서 또는 세 분 또는 다섯 분의 그 합의체에 의한 그런 재판을 하든가 했을 때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심제의 경우 첫 번째는 판사님이 먼저 재판을 하기 전에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서, 즉 어떠한 법률적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이런 혐의에 대해서 먼저 기소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법률이,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법률이 구성 요소를 뭘로 갖는지,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로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할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허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의 혐의를 둔다라든지, 이렇게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이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합니다. 증거를 판단하게 할 때에도 순서를 거치죠. 첫째, 검찰 측과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동의하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게 라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했지? 그럴 때 이쪽 변호사가 그래, 그 부분은 우리가 했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혐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혐의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런 일을 했지? 그랬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되지 않은 혐의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동의된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먼저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결국 동의하지 않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이 내용은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릅니다.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이런 이유로 체험학습도 하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체험학습 했다라고 해달라고 다른 교수에게 전화 청탁을 하고,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더니 그 교수가 서명을 해서 돌려보내줬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요, 사실 무근입니다. 당연히 정경심 교수의 따님은 체험 활동을 했고, 그 체험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체험학습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쪽의 주장에 관한 증거들을 각각 제출하겠죠.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를 결정해서 나중에 마무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배심원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송은 배심원제가 아닌 저지 온리, 즉 판사가 홀로서 결정을 한다고 했죠.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증거를
증거를 확인하면서 누구의 증언이 맞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내릴 때는 판사가 이런 순서로 내리죠. 이런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어느 부분은 검찰과 피고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내용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자료를 냈고 피고인 측에서는 이런 자료를 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보고 내가 내린 판결은 이쪽이다.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는 것이 이게 바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매일 보던 그런 판결문을 기대하고 이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노안이 있어서 앞에 있는 글씨를 잘 못 봐서 안경을 벗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대학교 D연구소 인턴 및 허위체험 활동 확인서. 그래서 여기서 피고인은 교수 AA에게 부탁하여 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를 봐도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비교해보고 내가 판사로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궁예의 관심법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학생이 체험 활동을 하고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이 끝난 뒤에 위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 아니,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지금 분석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궁예입니까? 그냥 뭐 어떤 신이 영감을 딱 줘서 자기가 판단하면 그 판단한 것이 항상 옳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LSE 킹 연구소에서 자료를 모으는 역할을 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분석을 하고요,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제 이름이 그 논문의 공동 저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도 논문 작성에 기여한 기여자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 보면 논문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라고요. 거기 보면 2주간에 불과하였으나 2주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 분석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원의 이론으로 참석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위의 내용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증거는 비교를 해봐야죠. 그런데 이 판사는 아무런 증거 비교 없이 그냥 이론으로 참여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또 그 다음 보면은 인턴십 하단에 서명을 하였는데 여기 보면 서명을 달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아니 무슨 증거가 있었길래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6번째 페이지에 보면은요, 논문 초록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참은 이 양반, 이 판사는 완전히 진짜 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체험활동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게 왜 허위 내용입니까? 허위 내용이라는 근거가, 그 근거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판사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그 근거 하나 없이 그냥 허위 내용의 인턴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요, 피고인은 그 무렵 B로 하여금 위체험 활동 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그 제출이 정경심 교수님이 했을까요? 그럼 정경심 교수님이 제출을 했으면 정경심 교수님이 제출을 했는지 그 따님이 제출했는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 증거를 먼저 확인해 봤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판사님은 딸이 아니라 엄마가 헬리콥터 맘이라서 엄마가 직접 갖다 제출했구나,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8번째 페이지에 보면은요.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왜 허위 내용이죠? 왜 허위 내용입니까? 학생은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하고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못 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임에 참석하면 못 본 사람이 많을까요? 봤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봤다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예를 들어 500명이 왔는데 내가 500명의 이름을 다 외웁니까? 100명이 왔으면 10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그 모임에 왔다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주장이 증거가 되고 그 주장의 크레디빌리티, 즉 신뢰도에 따라서 그 주장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 주장을 무시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이 판사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게 된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판결문이죠. 그러한 판결문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결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도 없는 것이 판결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문입니까? 저는 제가 한국에서 재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판결문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영국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요, 8페이지 이런 얘기 있습니다. I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판사씨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호텔에 가서 매일 살아봤습니까? 그 호텔에 가서 그 시간에 거기 문 앞에서 늘 보초 서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거들, 증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활동한 적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증거 속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었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예, 말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8군데가 넘습니다. 저 요거 그대로 영국 법원에 가지고 와서 재판하면 저 이 판사 한번 박살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요, 자녀의 의전원 입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그 잘못을 부모가 갖다 제출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그 자녀가 책임인데 여기는 그 엄마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 조만간 다 한 번씩은 감옥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 서류하고 뭐하고 할 때 엄마들이 되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예, 이런 논리로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학부모의 부모가 되는 것은 범법 행위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눈앞에 두는 겁니다. 자녀 낳으면 안 되겠네요? 자녀 낳지 않는 것이 무자식이 상팔자겠네요, 정말? 예, 답답하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고서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 본인이 내린 판결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왜 내가 채택했고 어떤 증거는 왜 내가 채택하지 않았는지, 그 채택하지 않고 채택하고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신뢰도, 증인들의 신뢰도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않았는지, 왜 이 사람의 말은 신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의견을 밝혀야 되는 것이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 1페이지부터 초반에 한 몇 장, 기껏해야 한 10페이지 정도 안에 이런 과오가, 이런 오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궁예 같은, 정말 궁예와 같은 그런 우리 임종혁 판사님, 종교를 하나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시는 것이 판사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의 김일수였습니다.